네, 자, 토마토 인쇼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뭐 뉴욕 증시부터 해갖고 어제 유럽이나 이제 중국 증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약간 좀 침체되고 좀 소강 상태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서 물론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만 이번에 비둘기파적인 모습이 아니라 매파적인 스탠스로 발표가 날 것이다. 특히 시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에 대한 경계감이 뚜렷하게 작용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도 실적 발표는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등락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글로벌 마켓 리더에서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보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나눠볼 얘기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밸류에이션과 성장 가운데서의 고민을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실적 시즌 계속해서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요거 좀 지켜보고 가자라는 어떤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제 발표 이후에 좀 어떤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을 제쳐두고는 전혀 모든 걸 좀 논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이제 유동성 장세가 연장이 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들은 그다지 시장에서 쫓아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물론 좀 그렇고요. 실적이 된다고 믿었던 기업들이 또 이제 실적 발표에 나서게 되면 또 장중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과연 이게 지금 실적 시즌이 맞을까 할 정도로 성장성 때문에 30%에 달하는 상한가를 가는 게임주도 특히 게임주도 있었고요. 상당히 좀 시장이 양쪽에다가 다리를 걸쳐놓고 되는 쪽으로 돈은 쏴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논리로 가고 있다. 어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 실적이 좋아서 올랐고, 게임빌 같은 경우는 30%를 한번 상한가를 두고서도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를 전환하는 이런 모습들. 실적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아니었거든요. 네. 좀 굉장히 좀 투자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실적만 좋은 주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런 주식들 보면 막 쫓아가고 싶고 좀 힘든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순환매 움직임에 좀 편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도 일각에서 또 들려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장 분위기를 보면 간밤에 또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네. 근데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이 사실 지난 한 달간에 보면 가장 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고, 반면에 에너지 섹터가 지난 한 달간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낙폭 과대 종목으로 많이 올라왔었는데 간밤에 또 많이 밀리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를 보면 또 밸류에이션인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실적이 안 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외면받는다라는 공통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바이오테크 주식들을 제가 어제 차트를 싹 한번 돌려봤는데 어제 한미약품 실적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기대감은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키고 지난 일주일 동안 한미약품만큼 많이 오른 주식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 매기가 전혀 확산되지 못했다는 부분, 고점 대비해서 바이오테크 전반적인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아직 마이너스 40% 수준, 전혀 회복이 되지 못한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웬만한 주식들은 마이너스 한 40%까지 밀렸다가 마이너스 한 24, 5%권으로 올라오는 주식들이 대다수였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주식들이 가장 좀 외면을 받는데, 그 이면에는 실적에 대한 불신뢰,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외신 쪽에서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미국 쪽의 분위기를 봤을 때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어느 정도 힌트는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S&P 500 지수 중에서 어제 43개 기업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이익이 한 6.1% 정도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S&P 500 지수도 조정이 있었고 미국 지수들 다 좀 조정이 있었는데요. 종목별로 조금씩 다 상황들이 좀 다르고요. 확실히 에너지주하고 이제 운송주들을 좀 안 좋았던 부분들, 에너지는 그 저유가 상황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의외로 포드가 좀 상당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텍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다지 실적,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시장이 견조했던 부분을 포드가 굉장히 많이 향유했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네. 혹시 달러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런 좀 생각도 좀 많이 들었었고요. 바이오테크가 상승을 했는데 이제 화이자라든가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실적 발표를 지금 했을 텐데, 네, 어쨌든 바이오테크 상승이 국내 증시에다가 대입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좀 다음 이슈에서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 텐데, 네. 알리바바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좀 나타냈고요.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아주 그냥 주가 변동성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들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FOMC를 앞두고 있다라는 측면, 오중전에 이런 것들도 좀 이벤트가 있습니다만, 펀더멘탈 지표 한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내구재 주문 나온 거 월간 기준은 1.2% 정도. 근데 이제 전월이 3%, 2%에서 3% 하락으로 좀 조정됐던 부분들, 연율이라든가 월간으로 봤을 때 다 좀 시원찮았던 부분들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컨슈머 컨피던스 같은 경우도 소비자 신뢰 지수도 100을 하회를 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조금 작용을 하지 않았느냐. 어쨌든 좋은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적용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나니까 결국 이제 접근은 결국 이제 실적을 보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흐름이나 좀 그 다음 분기에 대한 어떤 예상 어떤 실적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고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에서 FOMC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들,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져갈 수 있다, 좀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적으로는 제가 아무리 글로벌 마켓을 본다고 하지만 국내 증시에 어떻게 반영되는가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하거든요. 시장을 보고 계시면 성장에 대한,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유동성이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주식들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이런 좀 위험천만한 전략들을 내놓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미약품 하나 됐다고 바이오테크 다 되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네. 미국의 페이스북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트위터는 또 안 됩니다. 애플이 된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종목, 실적이 분명히 좋아지는 종목 이외에는 안전한 도피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괜히 변동성이 큰 주식들 30% 이미 30% 40% 올라있는 주식이 올라타서 얼마나 또 일방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리스크 대비 프리미엄 자체도 상당히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 좀 소신을 가지시고요. 본인이 진짜 실적이 좋아서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는 좀 주가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느긋하게 좀 기다리시는 이런 좀 마인드 컨트롤을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바이오테크 관련 종목들 미국과의 우리와의 연계성이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는 구간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동성 장세의 어떤 그냥 기대감만으로 기존의 주도주를 담기에는 조금 힘든 장입니다. 여기에서의 실적 근거성을 상당히 또 꼼꼼하게 챙겨보시면서 참고에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슈 점검해 보시죠.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알리바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리바바에 대한 실적도 나왔습니다. 이익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고, 특히나 이제 모바일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세가 상당히 뚜렷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리바바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는 것은 이제 중국 경기가 둔화가 되고 중국의 경제 구조가 지금 탄탄하지 못하다라는 시장의 일각,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의 소비는 상당히 좀 견조하다라는 측면. 애플의 실적도 보시게 되면 해외 부분이 매출이 60%를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중국 내 매출이 특히나 아이폰 판매, 아이폰 6였나요? 판매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가까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위안화가 한 4, 5% 절하가 돼서 소비력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 그런 엉터리 부분들은 다 좀, 100만 원 하는 게 104만 원 되고 105만 원 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살 걸 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증명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느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익이 한 30% 정도 늘어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네, 이번 알리바바 실적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력의 어떤 막강한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연계성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이 실적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CNN 머니 따르면요. 알리바바에서 모바일 부분의 수익이 200% 정도 신장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MAU라고 해가지고 이제 게임에서 많이 쓰는 건데, monthly, 그러니까 액티비티 유저라고 해서 월간으로 사용하는 이제 뭐 유저 수, 그러니까 네. 고객 수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3억 4,600만 명으로 저번 대비해서 60%나 증가를 하는 모습들. 사실 뭐 컴퓨터에서 모바일 쪽으로 이렇게 뭐 옮겨가는 거 왼쪽 네. 주머니에서 오른쪽으로 끼워 넣는 뭐 이런 거긴 하지만 어쨌든 뭐 컴퓨터 키는 것보다는 핸드폰 들고 구매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네네. 기존에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부분들보다 모바일 쪽에서 옮겨가면서 좀 더 이제 세일즈가 좀 증폭이 되는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서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에서도 좀 뭐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 굉장히 아직 좀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100% 성장을 해서 이게 굉장히 뭐 유의미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고점 대비해서 한 30-40% 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로이스트 그러니까 최저가를 찍고 나서도 지금 35% 정도 올라 있는 상태. 어제만 한 44% 정도 올랐고요. 여기에서 뭔가 좀 주가의 상승 연속성을 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11월 11일 싱글즈데이 제가 작년에 뭐 알리바바 실적을 뭐 이제 그 알리바바에서 나온 실적표를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도 드렸었는데요. 이번 싱글즈데이에 얼만큼 큰 매출 신장이 있을까 이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 알리바바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중국 매크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중국 매크로 관련된 이제 경제지표 관련들이 중국 소비자하고 분명히 연관이 크게 되어 있다. 중국 경제가 안 좋았으면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도 분명히 줄었을 터인데 우리는 그런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결국은 이제 뭐 중국의 어떤 앞으로의 가능성은 지금 서동수 대리가 이제 얘기했듯이 뭐 여전히 열려 있고 지금 알리바바를 딱 봐도 결국 이제 중국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서 볼 때 중국 경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 좀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조금 더 바람직할지 이런 부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전 세대가 뭐 다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뭐 샤오캉을 목적으로 하는 2020년도에 이제 5년간의 경제 발전을 통해서 뭐 7,000불, 8,000불에 달해 있는 7,000불 정도에 달해 있는 이제 1인당 GDP가 10,000불을 넘어서고 15,000불까지 달아서는 앞으로 한 4, 5년간에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한 10,000불에서 20,000불 사이로 갔을 때 그냥 문화 관련된 컨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소비력이 상당히 좀 커지는 부분들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은 분명히 소비가 계속 증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100% 이상 그리고 뭐 럭셔리 재화라든가 최상류층이라든가 이제 중간 소비층들 중류층들이 이렇게 소비력이 증대를 하면서 범용 뭐 화장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한 소비는 분명히 늘어난다. 거기에서 우리 한국 기업이 거기서 잘 플레이를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라는 측면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알리바바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모바일 쪽에서의 성장이 굉장히 남다르다. 작년에 한 3, 4조밖에 되지 않았던 모바일 게임 시장만 하더라도 올해 한 6조 정도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10조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 내년에 한 10조 넘어갈 거라고 봤었거든요.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 자체가 뭐 미국을 압도적으로 지금 앞지르고 세계 최고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젠 중국 지표보다는 중국 기업들의 어떤 실적 흐름에 더 주목을 하셔야 될 때가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의 소비력의 어떤 막강한 힘 다시 한번 알리바바 실적으로 증명이 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밸류체인도 유념해서 보시는 것 전략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리츠송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